후쿠오카 이틀째입니다. 오늘은 다시 공항으로 와서 일본 국내선을 타고 미야자키로 가고 있어요. 후쿠오카에서 미야자키까지는 프로펠러 비행기로 40분인데 이 프로펠러 소리가 좀 시끄럽긴 하지만 어차피 짧은 시간이기도 하고 저공 비행을 하니까 바깥경치 보는 재미가 있습니다. 착륙했습니다. 미야자키는 일본 4개 섬 중 최남단인 큐슈에서도 남동쪽에 위치한 곳이라 공항 밖으로 나오자마자 남국의 분위기가 물씬 풍깁니다. 차를 타고 이동하면서 풍경을 보고 있자니 조경을 상당히 잘 해놨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살짝 마이애미시한 느낌도 좀 있고요. 오늘의 첫 끼를 먹을 곳은 미야자키현 사이토시에 위치한 우나기노 이리후네입니다. 무려 129년 4대째 내려오는 노포이자 이 지역에서 손에 꼽히는 맛집이랍니다. 인구가 많지 않은 동네임에도 찾아와서 먹는 손님들이 많아서 이렇게 옆에 대기소까지 마련되어 있는 1시간 정도의 웨이팅을 가고야 하는 곳인데 야마야 양조장에 계시던 구내부장님이 미리 웨이팅을 해주셔서 바로 들어갈 수 있었어요. 일본 느낌 물씬 나는 다다미 바닥의 좌식 테이블인데 달라고 하면 낮은 의자를 주시는 것 같았어요. 정식 메뉴는 34,000원부터 시작이고 우리는 우나기 정식 상을 주문했습니다. 더 저렴한 단품 메뉴들과 도시락 메뉴들 그리고 포장 제품도 판매하네요. 마차부터 따라보는데 와 컬러가 너무 예쁩니다. 맛있어요. 쓰거나 떫지 않고 고소하고 향긋합니다. 생맥주는 기린 이치방시보리, 데리야끼 소스를 얹은 장어뼈 튀김입니다. 소리가 좋네요. 맛은 딱 그냥 장어뼈 튀김에 데리야끼 소스 발라먹는 맛. 특별하진 않단 말이죠. 먼저 양파채 위에 올린 시라야끼가 나오는데 이는 양념 없이 구웠다는 걸 뜻합니다. 굉장히 부드럽고 잡내 없이 고소해요. 되게 부드럽네. 양파, 오이, 소스와의 조합이 상큼함을 더해주고 식감도 다채롭게 합니다. 큼지막한 시라야끼 3점을 먹는 동안 나머지 구성들이 속속 서브돼 있고요. 뚜껑을 열어보면 계란찜인가 싶은 비주얼의 국물 요리가 하나, 맛있게 지어진 흰쌀밥과 메인 디쉬인 양념장어구이가 나옵니다. 국물부터 한 입 맛보는데 이거 뭔가 낯익은 듯 낯선 맛이에요. 밥은 영상으로만 봐도 맛있어 보이죠? 일본의 절임 반찬인 찌개무노인데 예상외로 간이 굉장히 슴슴했어요. 위에 미세한 거품층이 있어서 얼핏 걸쭉해 보이지만 매력있는데 익힘. 이렇게 저어보면 그렇지 않다는 걸 알 수 있죠. 이 꼬치오리는 장어 간 꼬치구이인데 쓸개처럼 약간 씁쓸한 부분이 좀 있었어요. 좀 쌉싸해하네. 큼지막한 장어를 한 입 베어 물고 밥도 먹고 한 입에도 먹어보고 이제 젓가락에 쉴 틈이 없는 거죠 뭐. 시라야끼 먹고 남은 양파랑도 먹고 남은 장어는 히치마부시처럼 밥 위에 덮어보는데 단 3점으로도 밥이 거의 다 덮여버리죠. 소스를 부어서 먹고 국물 속에 두부도 한 입. 양이 상당히 많은 편이라 밥은 좀 남겼는데 평일 낮음에도 불구하고 어르신 손님들이 굉장히 많았던 게 이해가 갈 만한 정갈하고 맛있는 집이었어요. 그리고 이 의문의 하얀 국물은 일종의 콩국인데 미소의 향도 살짝 나면서 적당히 간이 있고 부드러운 두부에 갈린 콩도 고소하게 씹히는 기존에 먹어보지 못했던 음식이라 맛의 측면에서도 경험의 측면에서도 아주 만족스러웠습니다. 콩국수에 소금파라면 아주 좋아할 맛이에요. 나오는 길에 보니 유명인들도 많이 찾는 집 같더라고. 굳이 이 집의 단점을 만들어보자면 처음에 시청자 여러분의 기대를 채워드리기 위해서 아무따 맥주를 시키고 보긴 했는데 녹차와 콩국 두 마실 것이 너무 훌륭해서 그다지 술을 땡기는 집은 아니긴 했고 노인 손님들이 많은데 계단이 너무 가파라서 이거 사고 한번 나겠는데 싶긴 했지만 뭐 130년이 다 되어가는 집이니 그건 알아서들 하시겠죠. 대기실앞 선풍기는 물 한 개를 뿜어서 기다리는 손님들에 대한 배려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인근에 위치한 야마야 증류소에 방문했습니다. 이곳도 무려 130년이나 된 소추 증류소인데 이곳에서는 증류주의 전반적인 제조 과정과 상압식 증류와 감압식 증류의 차이 등에 대한 설명을 자세히 들을 수 있었습니다만 저로서는 흥미롭고 색다른 경험이긴 해도 구독자님들한테는 썩 재밌는 내용은 아닐 거라서 광고주보다는 구독자가 우선인 관계로 싹 다 통편집하고 재밌는 부분 하나만 남길게요. 이건 야마야 마사하루진의 65도짜리 원액들인데요. 맨 오른쪽부터 차례대로 진의 주재료인 주니퍼베리 증류주, 미야자키 특산 청귤의 일종인 헤데스 증류주, 유자 증류주, 그리고 이 셋을 적절한 비율로 합친 마사하루진의 원주인데요. 도수가 높으니까 라이터로 불을 붙이면 낮이라서 눈에 잘 보이진 않지만 뚜껑이 녹고 있는 게 보이시죠?
공장을 설명해준 담당자님이 손을 대일 뻔한 해프닝도 있었지만 다행히 다치지는 않으셨고요. 시트러스 계열의 증류주들, 특히 헤베스가 확실히 산뜻한 느낌을 주는데 괜히 이걸 다 합쳐서 진을 만드는 게 아니다 싶을 만큼 진의 원액이 훨씬 복합적인 풍미가 느껴지더라고요. 아무튼 이제는 빨리 여러분이 원하시는 먹는 걸 찍으러 가볼게요. 오늘의 숙소는 스노조시에 있는 아제 호텔입니다. 이거 왠지 모르게 좀 수학여행 온 느낌인데 이따가 밤에 호텔 앞에서 촛불 켜고 울고 부모님께 편지도 좀 쓰고 내일 아침에 조교 형아들이랑 체조도 좀 해야 될 것 같은 밤이 되었습니다. 마피아는 고개를 들어주십시오. 호텔 바로 맞은편에 있는 빅토리입니다. 이 집이 우리가 이곳에 숙소를 잡은 이유예요. 사실 이 동네가 좀 시골이라서 술집 자체가 많지도 않거니와 밤 8시에서 10시 정도면 그나마 있는 술집도 다 닫아서 저녁을 먹을 기회가 딱 한 집뿐이었는데 아까 장어집을 안내해주셨던 부장님이 이 집 역시도 강력하게 추천하셨다고 해요. 기대를 안고 입장을 해봅니다. 주방 앞에 타치석 외에는 전부 룸인데 다행히 다리를 넣을 공간이 있는 반좌식입니다. 기본 세팅과 오토시 그리고 야마야 증류소의 술들이에요. 하나하나 설명하면 영상이 늘어지니까 먹으면서 차차 이야기를 풀어보자고요. 야마야의 대표 이모쇼추 아이소메입니다. 감합식 증류를 내서 특유의 향이 강하지 않대요. 부드러운데 얘도? 이건 또 다른 주력 제품인 마사하루인데 미야자키 현 내에서 판매되는 사케들은 특이하게도 사이즈가 900ml라고 합니다. 우선 오토시부터 먹어보는데 왜 기본 안주가 맛있고 난리? 마사하루를 한번 먹어보는데 이건 상합식 증류라서 그런지 향이 더 묵직합니다. 이쪽이 훨씬 먹기 부드러운 것 같아요. 일단은 부드러운 아이소메 쪽이 제 취향인데 놀랍게도 도수는 아이소메 25도, 마사하루 20도로 아이소메가 5도나 더 높아요. 도수 차이를 몰랐을 땐 그렇게까지 와닿진 않았는데 실제로 훨씬 더 드링커블한 게 확실하네요. 마지막으로 아이소메 블루까지 마셔봅니다. 아이소메 도수를 20도로 낮춰서 셋 중에 가장 마시기 쉽게 만든 술이에요. 이게 아까 말씀드린 확실히 얘가 엄청 비교도 안 되게 부드럽긴 하네요. 아니 근데 오토시에 왜 자꾸 손이 가지? 이거 새우깡인가? 아무튼 이 셋을 비교해 평가하자면 제 입맛에는 아이소메가 밸런스가 좋아서 1등이었는데 아마 여성이나 입문자들 입장에서는 아이소메 블루가 이미 고구마 소주를 즐기시는 분들이라면 마사하루가 각각의 취향에 맞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아 오토시 이거 자꾸 신경 쓰였는데 본질이 닭 엉덩이살이랍니다. 엄청 쫀득하더라고 식감이. 껍데기도 흐물거리지 않고 적당히 쫄깃했고요. 닭가슴살도 뻑뻑하지 않고 부드러웠어. 자 이제 가장 예민한 쇼추심은 끝났으니 안주를 주문하기 시작하는데 메인 요리들은 거의 10,000원 중후반대, 회종류는 7,000~8,000원, 튀김류는 5,000~6,000원, 사이드 메뉴도 5,000~6,000원, 죽은 1인 7,000원, 4인 25,000원 정도, 생맥주는 한 잔 4,000~5,000원. 전반적으로 가격대가 그리 무겁지 않아요. 메뉴가 많아서 다 설명하자면 역시 영상이 루즈해지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일시정지하고서 파파고 같은 걸로 번역해서 보시면 됩니다. 가격은 대충 100엔이 900원이라고 보면 되고요. 양조장에서 원주를 맛봤던 마사하루 진입니다. 탄산수와 함께 마셔보면 한 모금 더 땡기는 맛이네요. 면세점에도 있는데 품절될 때가 많대요. 야 이거 모모야끼 그러니까 닭다리살 숯불구이인데요. 자세히 보면 핑크빛이 도는 게 웰던이 아니라 미디엄 정도로 익힌 것 같죠? 이게 그 1위 메뉴인가요? 일본어인 지도리는 땅지자에 새조자, 지역의 토종닭을 뜻하는데 미야자키에는 지토토라는 품종이 있고 이 집의 닭고기들은 식당에서 직접 키우고 당일 아침에 잡아서 내기 때문에 굉장히 신선해서 덜 익히는 것은 물론 회로도 먹는다고 해요. 맛있다. 쫄깃해. 뻑뻑하지도 않고 아주 맛있다. 유즈코쇼도 곁들여 보는데 야 이건 어떻게 먹어도 다 맛있네요. 이어서 바로 회가 나왔습니다. 역시 다리살인데 껍데기는 살짝 아우리를 했네요. 여기는 염통과 간입니다. 참고로 아래쪽에 초록색 감귤이 진에도 들어가는 미야자키 특산물 헤베스예요. 간은 참기름, 그다음에 이거는 홍주. 우선 참기름에 소금장부터 만들어서 일단 간부터. 닭간. 닭간은 안 먹어본 것 같은데요? 소간이랑 비슷한데? 소간이랑 비슷한데 단맛이 살짝 적은 것 같아요. 맛있다. 모모야키도 계속 먹어주고 이게 지토토 품종 자체의 특징인지 아니면 사육기간과 익힘 정도의 차이에서 오는 건지 모르겠는데 진짜 식감이 세상 쫄깃하고 육즙이 풍부하더라고요. 근데 식감이 너무 좋다. 솔직히 한국 닭고기에선 이런 식감을 느껴보기 힘든 것 같습니다. 염통도 한 입 먹어보는데 이거 괜찮네. 바로 한 입 더. 맛있다. 약간 참치 먹는 느낌인데 얘는? 식감이 너무 좋아. 닭다리회도 한 입. 먹는 동안 미야자키의 명물 치킨 남발이 나왔습니다. 닭다리살 튀김을 간장과 식초 베이스의 소스에 적시고 그 위에 타르타르 소스를 얹어 나오는 미야자키현의 대표 음식이에요. 한 입 먹어보는데 이거 맛있겠다.
쫄깃쫄깃해. 단면을 보시면 알겠지만 이것도 살짝 핑크빛이 도는 게 완전히 익히지 않아서 육즙도 풍부하고 쫄깃한 식감이 일품인데다가 새콤달콤하고 자극적인 소스의 맛이 들어오니까 전에 먹던 회와 대비해서 더 강렬하게 와닿았어요. 모모야키까지 한 입 더 먹고 한잔 해야겠네요, 이거. 필요해요. 일본 부장님한테 위하여를 전도하고 있습니다. 나와 있는 안주들을 열심히 먹어 없애다 보니 가라아게가 나왔습니다. 남반에서 소스들이 빠진 우리한테 익숙한 닭튀김의 비주얼이죠. 맛도 다른 음식들에 비해 익숙한 편이지만 역시 쫄깃한 육질과 주시한 육즙만큼은 남달랐어요. 아까 장어도 맛있었지만 난 장어보다 여기가 훨씬 왜냐하면 장어집도 맛있긴 했는데 그 정도 맛있는 장어는 이제 한국에서도 약간의 발품을 판다며 먹어보는 게 어렵진 않거든요. 그런데 이런 육질의 닭고기는 적어도 저는 이전까지는 먹어본 적이 없기 때문이에요. 태어나 먹은 닭도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 남반이 너무 맛있는 것 같아요. 제가 둘 중에서는 남반이 비슷한 음식인 가라아게랑 남반 중에서는 경험학대의 측면에서 남반을 추천드리고요. 이거는 처음에 나왔던 숯불구이에 마요네즈를 올린 건데 이것도 맛있긴 했지만 처음 설명드린 거에서 마요네즈만 더해진 거니까 자세한 설명은 생략. 다음으로 마셔볼 술은 야마의 딸기향 증류주인 오드비드 프레이즈인데 솔직히 이건 생각보다 캐릭터가 너무 약해서 딱히 설명드릴 만한 게 없어요. 딸기 하면 떠오르는 달콤 상큼한 느낌은 전혀 없고 그냥 아주 약한 베리향이 나는 37도짜리 증류주입니다. 다음으로는 야마야에서 잘 나가는 저도주라인 양 시리즈를 먹어볼 건데 이건 익숙한 냉동 딸기 같은 향이 느껴지면서도 인위적인 단맛은 없었고요. 확실히 시럽이나 이런 거 넣지는 않은 것 같아. 이거는 시럽은 아예. 네. 같은 딸기니까 섞어서도 한 잔. 힘이 되는 겁니까? 이 마요네즈 친구들은 하나는 다리살이고 하나는 가슴살이었는데 확실히 다리살이 맛있긴 하네요. 가슴살도 일반적으로 우리가 가슴살 하면 떠오르는 뻑뻑한 느낌이 아니라 훨씬 부드럽고 촉촉했어요. 명란. 이거는 창란젓, 명태의 창자로 담근 젓갈이죠. 그런데 이 창란젓이 일본어로 뭔지 아세요? 찬자. 외국어를 표기하는 카타카나로 찬자레입니다. 한국어를 그대로 쓰고 있는 거죠. 일본에서도 멘타이코나 찬자 같은 건 한국의 음식이라는 걸 명확하게 인지하고 또 그렇게 표현하고 있으니까 괜한 적개심을 가질 필요는 없겠어요. 다음은 크레이즈 옥토퍼스입니다. 긴타코라는 일본의 유명 타코야키 체인과 콜라보한 술인데 타코야키의 느끼하고 자극적인 맛을 잡기 위해 진정한 의미의 카라구치인 매운맛을 넣었고요. 솔직히 일본에서는 반응이 별로였다고 하는데 저한테는 완전히 취저였습니다. 너무 재미있는 맛이에요. 제가 맥주나 소주에도 가끔씩 청양고추나 크러쉬드 레드페퍼를 넣어 먹곤 했는데 저처럼 매콤한 캐릭터를 좋아하는 분들에게 강추합니다. 그냥 먹어도 진짜 한국인의 술이다 이거는. 아주 매력있네. 다음은 시트러스 계열의 양 시리즈를 비교해보는데 지금 따르고 있는 옅은 색깔의 유자는 8도, 좀 더 짙은 컬러의 여름귤은 13도라고 해요. 같은 라인인데도 맛에 따라 도수가 다른 점이 재밌네요. 남자들은 대개 도수가 강한 여름을 좋아한다고 하는데 달긴 달다. 저는 어차피 상큼함을 기대하고 먹는 시트러스 계열이라면 난 유자가 맛있다. 단맛보다는 깔끔하고 산뜻한 쪽을 더 선호해서 사실 유자가 훨씬 산뜻한 맛이 있고 약간 맛이 복합적이네요. 그 점도도 있는 거고 텍스처가. 다음은 일본식 당면알게 튀김인 테바사키입니다. 공부문만 해도 사이즈가 이만한 게 상당히 큼직한데 쫄깃한 육질을 위해서는 역시 사육기간도 길었던 거겠죠? 후추와 소금의 강렬한 맛과 쫄깃한 식감이 자동으로 술을 부르네요. 산뜻한 맛의 유진 향이 튀긴 고기 요리와 잘 어울립니다. 근데 이것도 되게 고기 요리랑 너무 잘 어울리긴 한다. 산뜻해서. 얘 약간 요구르트 같아. 난코츠, 닭 연골이에요. 저는 고기에 붙어있는 연골은 발라먹기 귀찮아서 먹지만 굳이 연골만 따로 먹을 이유는 못 찾겠어요. 연골 들어갈 배 있으면 이렇게 고기 한 점 더 먹지. 이건 또 낯선 비주얼이죠? 메이까리 튀김. 한국어로는 파란 눈 메퉁이라는 생선입니다. 통통한 대멸치 정도의 사이즈인데 테바사키처럼 얇게 코팅만 된 수준의 튀김옷이고요. 맛있어? 고소해. 부드럽고 고소해. 맛있어. 비슷한 느낌의 시샤모보다 훨씬 맛있었어요. 한 입에 쏙 들어가는 게 너무 좋아. 원래 자작하고 앞에 있는 거 야 얘는 원래 뼈가 없나? 단골이신 부장님의 힘을 빌어서 하이볼에 넣어 먹을 헤베스를 따로 받았어요. 즙을 내주고 헤베스를 따로 먹어보면 네, 쉽니다. 아저씨인데? 난 아저씨야. 아저씨 아니라고? 이것도 재밌는 술이에요. 스윗포텐 양이라고 쓰여있는데 스윗포텐가 뭔지 아무리 찾아봐도 안 나오는데 아무래도 스위트 포테이토, 고구마의 줄임말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테바사키 튀김이 아닌 구이도 나왔고요. 이 고구마 양은 이렇게 우유를 타서 디저트 술로 즐기는 건 권장한다고 하는데 자색 고구마인지 컬러가 약간 타로 밀크티 같죠? 이거 상당히 매력있습니다. 깔루아랑 비슷한 느낌인데 더 순하고 색감도 이뻐서 평소 깔루아 밀크를 즐겨 드시거나 공차나 라떼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주 마음에 드실 거고 만약 면세점에서 발견하신다면 한번 트라이 해보세요. 이거는 매니아들이 있을 것 같아.
너무 특징 있고 맛있네. 테바사키 구이도 한 입 먹어보는데 역시 비슷한 계열인 튀김과 구이 중 하나를 선택하라면 주저하지 않고 튀김을 권해드릴게요. 부드러운 고구마 향은 거의 안주 삼아서 먹게 되네요. 깜빠이. 자, 대망의 마지막 메뉴 짜잔. 닭죽입니다. 이 집의 마무리는 아무따 이걸 먹어줘야 한대요. 잘게 썬 닭고기와 계란 노른자가 섞여있는 게 오야코동이 아니라 오야코죽이네요. 이거 너무 맛있을 것 같아. 아, 냄새도 좋아. 이것도 약간 오야코 전골이네. 좀 잔인하지 않아? 삼계탕이네. 걸쭉함이 덜한 국물에 식은 밥처럼 꼬들하고 간이 잘 밴 밥알에서 뭔가 익숙한 맛이 느껴지네요. 취향껏 유즈코쇼도 넣어서 먹어도 좋고요. 그러니까 해장이랑 술안주가 동시에 되는 거야. 주량의 한계가 됐을 때 한 병 더 먹게 해주는 맛. 아주 만족스러워. 약간 느낀 게 뭐냐면 라면죽인데 그 빨강이 없는 이게 되게 맛있네. 대리만족도 됐어. 술이 맛있고. 마지막 안주와 함께 밤이 깊어가고요. 이 집이 6시부터 10시까지 하루 딱 4시간만 영업을 하는 곳인데 이날은 다른 테이블에도 단골 손님들이 많았고 지도리를 파는 집인 만큼 유도리도 있어서 영업시간 상관없이 늦게까지 먹을 수 있었어요. 아시아나에서 미야자키 직항도 주 3회 정도 있다고 하니까 다음에 가족들을 데리고서 꼭 한번 다시 찾고 싶은 집이었습니다. 그 다음은 호텔로 돌아온 다음 일행이 흡연객실에서 맥주와 소주와 함께 편의점 먹방을 하는 곳으로 미야자키의 밤이 깊어가는 정도가 아니라 달리는데 너무 심취해서 새벽 4시까지 조졌대시다. 3시간 난짓 자고 내려와서 조식을 먹었는데 대충 모닝이니까 모닝빵에다가 생선구이, 햄, 소시지, 명란, 실파를 넣고 먹었는데 솔직히 이건 좀 비렸다. 2박 3일 동안 먹은 것 중에 제일 별로. 구름이 운치 있게 낀 아침 이 맛있는 닭 요리를 먹으러 가족들을 데리고 다시 오겠다 다짐하면서 다시 후쿠오카로 와서 줄을 서 있습니다. 일본 맛집 검색의 지표인 타베로그에서 후쿠오카 34,850개의 라면 매장 중에서도 1위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간판 없는 라면집 아카타 genki 빠이 데스. 한때 인터넷에 떠돌던 이 만화의 주인공이라죠. 면보다 국물을 먼저 먹지 않으면 강퇴, 사진 촬영하면 강퇴, 핸드폰 올리면 강퇴, 메뉴를 묻거나 잡담을 하면 강퇴 등 상당히 빡센 룰들에 관한 썰이 있었는데 단순한 루머였는지 아니면 지금은 바뀐 건지 제가 느끼기엔 오히려 굉장히 친절한 곳이었어요. 웨이팅 중에 미리 메뉴를 고를 수 있는데 보시다시피 돈코츠라면 단 한 가지를 판매하고 가격에 따라서 차슈, 목이버섯, 실파의 서빙 사이즈가 추가돼요. 가게 앞은 땡볕이라서 한 팀씩만 대기하고 나머지는 길 건너에 대기하는데 가게 앞에서 기다릴 때는 양산을 빌려주기도 합니다. 2019년에 미슐랭 플레이트를 받았네요. 이건 뭐 대충 맛있게 먹는 법 같은 거겠죠? 이건 대기자를 위한 잿더리이자 마스코트인데 이게 걸려있으면 영업을 하는 거래요. 입장을 해서 테스트 삼아 촬영을 해보는데 쫓겨나지 않았어요. 오히려 벽에 촬영 오케이 사인들이 붙어있네요. 하얗고 크리미하답니다. 아직 숙취도 있고 배가 많이 고프지도 않아서 딱 중간 사이즈로 주문을 했고요. 커리 루도 하나씩 주문했습니다. 순정 국물부터 맛을 보는데 진짜 엄청 진한 사골 국물이네. 와, 진짜 진한데? 건더기들을 슥 한번 들춰보는데 차슈는 별도의 불질이나 양념이 들어가지 않은 수육 같은 느낌이네요. 아무튼 생각보다 푸짐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면은 부드럽거나 쫄깃한 면이 아니라 얇고 딱딱해서 뚝뚝 끊어지는 면이었어요. 여기 국물이 진짜 말도 안 되게 진한데 제가 태어나서 먹어본 사골 국물 중에서 가장 진했고 걸쭉의 선을 넘을랑 말랑할 수준이라 호불호가 좀 세게 갈릴 것 같긴 해요. 사실 저는 국밥을 먹을 때도 맑은 국물을 선호하고 사골 국물 자체를 그리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시치미를 아니 한 번 더 칠게요. 이렇게 국물을 제멋대로 먹어도 쫓겨나거나 하진 않더라고요. 커리는 딱 진한 일본식 커리 느낌이네요. 다른 일본인 손님들은 대부분 밥과 커리를 같이 시켜서 먹는 것 같았지만 저는 배가 불렀기 때문에 밥은 따로 시키지 않았어요. 앞에서도 말했듯이 제 취향은 아니지만 서일본에서 가장 맛있는 라면 탑 100에도 오른 곳이니만큼 사골 국물을 대단히 싫어하지만 않는다면 경험적인 측면에서라도 한 번 정도는 먹어볼 만한데 이 유니크할 정도로 진득한 돈사골 국물 저는 한번 경험해봤으니까 또 갈 일은 없을 것 같아. 다음은 아카사카와 텐진 사이에 있는 우메보시라는 이자카야입니다. 원래 가보고 싶었던 곳 중 하나이기도 했고 그중에 이른 시간부터 영업하는 술집이 여기뿐이었어요. 낮 1시가 조금 넘었는데 손님이 반 정도 차 있었고요. 저희가 갔을 때는 일본인들 뿐이었지만 관광객들도 많이 찾는지 한국어 메뉴판도 있네요. 메뉴야 많지만 점심을 먹을 직후니까 간단하게 먹을 거예요. 제가 주문한 파인... 잠깐만, 소나무라며? 그러고 보니까 파인도 아니고 페인이네. 인생은 고통이야. 몰랐어? 옆에 형아는 지난밤에 숙취가 너무 심해서 술은 도저히 못 먹겠다고 그냥 탄산수를 시켰는데 탄산수에 알코올 여부를 묻길래 여기는 원래 탄산수에도 술을 타주나? 하고 노땡큐 했는데
내 사와에서 술을 빼버렸네. 거의 5,000원짜리 환타 파인애플을 먹고 있는 건데 다시 달라고 하려다가 생각해보니 어차피 일행이랑 같이 마시질 못하는데 혼자 마셔서 뭐하나 오히려 잘됐다 싶어서 술은 잠깐 쉬어가는 셈 치기로 했어요. 이 집을 찾은 이유, 하몽 감튀예요. 사각뇌에다가 감튀를 쌓고 그 위에 타르타르 소스와 하몽을 올려 나오는데 솔직하게 말해서 하몽이 좀 질기다 보니까 감자튀김이랑 같이 먹기가 편하진 않았는데 그냥 감튀 자체로만 보면 아주 맛있었고 굉장히 인스타그램업을 합니다. 딱히 비싸지도 않으면서 있어 보이게 찍혀요. 다른 테이블들도 대부분 이 하몽 감튀 아니면 꼬리째 튀겨 나오는 생선가스 비슷해 보이는 걸 많이들 시켜 드시더라고. 빠르게 넘어가서 하카타역에는 흡연 가는 카페, 우에시마 커피 아미야 스토점에서 컷다운을 하면서 일행이 회복되기를 기다렸는데 회복이가 안 되더라고. 결국 잠깐 캡슐 호텔이라도 가서 쉬자 하고 가는 길에 보이는 미라이 작가. 4시부터 영업에 하이볼 200에 생맥 300에 나쁘지 않지만 아직 3시 반이라 패스. 캡슐 호텔에서 잠깐 쉬다가 대망의 마지막 집 나도 가려고 체크해뒀고 본부장님도 추천해주셨고 일본인 유튜버 후쿠오카 아저씨도 다녀갔고 오사사에도 나왔다는 하카타역 바로 인근 사케도코로 아카리에 가보려고 했는데 캡슐 호텔이 만실이라 컨디션이 급락한 일행의 상태가 더 이상의 촬영 가행은 무리일 것 같아서 그냥 4시에 택시를 타고 공항으로 갔어요. 하지만 이렇게 끝낼 수는 없다. 소파에 누워서 1시간 정도 쉬고 기력을 좀 회복해서 저 멀리 보이는 펍스토로 직진 후쿠오카에서 유명한 카레집 카레켄즈 출장 점포랍니다. 소고기 카레에 수단이 들어간 천엔짜를 시켰고요. 밥을 담다가 밥 상태가 별로라고 새밥으로 주겠다고 다시 부셨어요. 뭐 담새는 대충 이렇습니다. 약간 오뚜기 짜장밥 같은 비주얼인데 술안까지 깨놓고 대충 섞어서 한 입 먹어보면 고기가 많이 들진 않았지만 진하고 맛있습니다. 솔직히 진짜 별 기대 안 했는데 물론 정규 매장에 가서 먹는 것보다야 못하겠지만 그래도 이 정도면 공항밥치고 상당히 훌륭한 편이고 공항에서 먹는 밥은 그 지역 그 나라에서의 마지막 경험 여정의 방점이 되게 마련인데 후쿠오카에서의 마지막 식사로서 손색은 없었어요. 간이 팝업에서 이렇게 주는데 이 정도 마시면 본점에 가서도 한번 먹어봐야겠다 싶은 맛입니다. 그리고 이 복숭아 음료 처음 먹어보는데 진짜 복숭아스러운 맛이라서 너무 좋았고 면세점 추천 상품 코너에서 찾은 유진양과 마사하루진 명나는 효린의 민박2에도 나왔었다네요. 그리고 아까 그 복숭아 음료가 너무 맛있어서 10엔 더 비싼 걸로 또 뽑아 먹었는데 이건 그냥 차에다가 복숭아 탄 맛 별로입니다. 아까 그게 100배 나왔어요. 다음은 탑승을 하고 다음은 이륙을 하고 다음은 기내식이 나오고 와 근데 요새 아시아나 왜 이래? 이것도 맛있더라고. 이제 보니까 이것도 오야코동이네. 근데 이 고추장이랑은 잘 어울리진 않았던 것 같아. 이렇게 두 편에 걸친 일본 로케는 마무리됩니다. 처음으로 해외 광고를 찍고 왔더니 감기가 상당히 무량한데 다른 지역, 다른 나라에서도 이렇게 불러주시면 참으로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인사드릴게요. 빠이!